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달러와 주식이 하락하고 금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속눈썹부터 케어베어까지 미국행 상품 관세, 불확실성의 가치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흥미로운 경제 뉴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의 반등 가능성과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금과 달러, 그리고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88,000달러 선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심리적 지지선이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징적 목표로 여겨졌던 10만 달러 선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분석을 통해 이 흐름을 주목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븐스 리포트의 기술 분석가 타일러 리치는 최근 비트코인이 올해 초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이미 벗어났으며 모멘텀을 나타내는 상대 강도 지수 RSI가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3월 말 고점이었던 88,000달러 선을 넘는다면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랠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설립자인 KT 스톡턴은 기술적 저항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88,200달러에서 88,800달러 사이의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다음 저항선은 약 95,900달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배경에는 달러 가치의 하락이라는 거시적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최근 약세를 보이며 그 반사이익으로 금과 암호화폐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이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기존에는 주식, 특히 기술주와 같은 흐름을 보이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흐름이 분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싱가포르의 디지털 자산 투자사 QCP 캐피털은 이런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다시금 안전자산이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인식 변화가 기관 투자자들의 새로운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그의 조기 사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거취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치적 변수와 금융시장 불안이 더해진다면 달러는 더욱 약세를 보일 수 있고 그에 따라 금은 오르고 주식은 하락하며 다시금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비트코인을 다시 10만 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비트코인 이야기는 단순한 가격 예측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흐름, 정치와 시장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달러, 정치 리스크와 함께 비트코인의 행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으며 미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전격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그동안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해온 무역 흐름을 한순간에 뒤흔들었습니다. 그 여파로 멕시코 국경을 향해 달리던 한 트럭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트럭 안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만들어진 인조 속눈썹이 가득 실려 있었고 이 제품들은 시애틀의 한 뷰티 스타트업이 미국 소비자에게 배송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라일락 스트리트, 창업자는 젊은 사업가 알리샤 쟁입니다. 그녀는 팬데믹 시절 미용실에 가지 못한 여성들에게 대안을 제공하고자 직접 속눈썹 회사를 설립했고 지금은 1,500만 달러 매출을 자랑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율 관세는 그녀의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쟁 대표는 속눈썹 한 팩당 6달러에서 11달러 사이로 판매하고 있는데 관세가 제품가를 초과하면 우리는 손해를 피할 수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 창고의 제품을 잠시 보관한 채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몇 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녀의 제품은 중국 칭다오의 섬세한 제조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 내 생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라일락 스트리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장난감 제조사 베이직 펀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대표인 제이 포머는 케어베어와 링컨 로그 등의 인기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물량을 들여오는 것을 중단하고 재고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티는 게 전부입니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사업을 접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포먼의 말은 현실적인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문제는 단순히 관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공급망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포먼은 장난감 산업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설령 미국에서 제조하고 싶어도 핵심 부품들은 여전히 중국산이라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립하는 맨앤머신의 대표인 클리프턴 브루만드는 말레이시아로의 이전을 고민 중이지만 정세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결정을 내리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게 반복됩니다. 일부 회사들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직접적인 생산 이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의 스트롬버그 칼스는 중국에서 생산하던 알루미늄 난간을 인도로 일부 이전했고 최근에는 남은 생산 라인도 미국으로 옮기기 위해 기계 장비 견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 밥 브레머는 관세 정책에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전제품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스코시 인더스트리는 이미 중국 생산 비중을 90%에서 30%까지 줄인 상태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로 공급처를 타변화하고 있지만 대표 로저 알베스는 그 정도 품질과 가격으로 대체할 업체는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제품 가격을 조정하려 해도 백악관은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행정부의 현실 인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무역 전쟁은 단순한 정책 변화 이상의 여파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급망 재편과 관세 부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일시적 중단이나 재고 소진 전략으로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몇 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화 시대에 구축된 공급망이 얼마나 정교하고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익숙한 제품들, 예를 들어 속눈썹, 장난감, 휴대폰 거치대 같은 물건 뒤에도 수천 킬로미터의 운송과 복잡한 국제 정세가 얽혀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